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계좌를 열어보기도 싫을 만큼 지금 코스닥 지수가 특히나 지금 하락폭을 줄이지 못한 채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증시를 한번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어려운 만큼 두 분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 빠지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은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닥 여전히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올해 글로벌 증시 수익률만 봐도 지금 국내 증시가 하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홍콩, 중국 지수들도 크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인데 유독 우리 국내 증시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국내 증시 보시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부분 다 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결국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지금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글이 얘기했던 AI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에는 어제 브로드컴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그 부분이 또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D램이라던가 낸드 쪽,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이렇게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근간이 되고 있는 제조업, 특히나 D램이라던가 낸드 쪽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결국에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고 그 뒤에 하이닉스인데 결국엔 이거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우리나라 증시를 더 많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제조업 둔화 시그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고용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끝물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특히나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살짝 이탈했는데 오늘도 또 저점을 낮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점 그러면은 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3분기 실적 이후에 확인이 된다라는 점들이 결국에는 지금 투심을 악화시키고 얼어붙게 만들면서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처럼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경제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바로 미국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요. 가만 미증시도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계속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오늘 밤에 발표될 이 미국 고용 보고서 따라서 우리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든 나오지 않든 지금 시장 자체는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 추가적인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전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용지표 이후에 미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을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 막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달러 엔 환율이 또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 이슈들, 그 리스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방금 전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체적으로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가 지금 추가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업황 3분기, 4분기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오기에는 아직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뭐 FOMC 회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데 9월 말이 되면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또 실적에 대한 이슈들을 실적에 대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후가 되어야지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재료가 나와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모든 것을 지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뭐 금투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뭔가 투심을 확 돌릴 만한 상황이 부재한데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은 추석 연휴 전까지 좀 주식 시장을 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현금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자리가 최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 시장의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전 현금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PBR 기준으로 0.8배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온다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 어려운 구간을 겪고서 수익을 낼 것인지 아니면 좀 버텼다가 수익을 낼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할 매수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현금이 풍부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일단은 단기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이 단기 반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반등이 나올 때에는 저는 종목을 좀 줄여서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계좌 복구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일단은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 현금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을 노리는 관점, 단기 반등 이후에는 포트 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PBR로만 따진다면 과매도 구간인 건 맞지만 뭔가 확 돌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금 여력에 따라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반도체를 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뭐 7만 원 아래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10만 전자만 가도 좀 땡큐일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네. 지금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에 대한 근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4분기에는 HBM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한종희 부회장이 만주 장내 매수를 공시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투심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도체주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작년 10월 달에 저점이 66,200원이었습니다. 지금 그렇다 한다면 거의 작년 저점으로 거의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충격이 한 번 더 나오면 신저가 경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장내 매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뭐 사실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투심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 좀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을 좀 피해 가자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를 추가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중을 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루에 또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또 오늘 이렇게 빠지다가도 내일 또 어떤 뉴스에 의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만큼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막 무리하게 이거를 이거 내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비중을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하이닉스만 따지고 보면 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HBM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미리 가져와서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해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만약에 3분기에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텔 사태 이후에 결국에 인텔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 반사이익을 삼성전자가 과연 볼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TSMC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봐야지 여기서 지금 뭐 비중을 확대한다 이렇게 뭐 대응한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당장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9월 달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저는 오히려 그냥 뭐 비중 확대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좀 한 발 물러서 쓰셔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AI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반도체와 동행하던 전력기기 주가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1차트랑 뭐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력기기 종목들 1차트를 비교해 보면 정말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표님, 네. 지금 3분기는 변압기 업황이 또 비수기도 합니다. 실적 전망치가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기기, 전력 설비 쪽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좀 이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좋은 레포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전 추세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게 더 빠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을 일단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낙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부터 좋은 시세를 냈었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연초부터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낙폭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조금 이따가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마트라든지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전력기기는 저는 단기 반등 정도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승부를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승부를 볼 만한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자율주행이 있거든요. 네, 간밤 테슬라가 내년 초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 2거래 연속 상승했고요. 이 훈풍이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에도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퓨런티어와 라닉스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네. 지금 연속성 있게 이 시세가 좀 나와줄지 궁금한데 자율주행 테마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동안 진짜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딥페이크부터 시작해서 STO, 토큰증권 같은 섹터들을 보시면요. 이슈가 나온 다음에 변동성은 물론 크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수급이 그쪽에 다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특별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아예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중에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 주들도 최근에 반등이 나왔고 물론 그거는 또 다른 이슈들이 더해져서 그런 거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 중국과 유럽에 판매를 하겠다 내년부터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오늘 물론 좀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이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이쪽에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율주행 테마 조금 연속성 있게 나올까요? 그리고 정말 많은 수혜주들이 좀 있어요. 자료를 또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자율주행 밸류체인 수혜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콕콕 집어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테슬라 쪽에서의 로보택시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인베스터데이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SDV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STO라든지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거래가 붙으면서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가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 자체에서의 주도주가 부재할 경우에는 저는 자율주행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일단 퓨런티어가 장중에 상한가가 깨지긴 했지만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삼성 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먼저 보였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서도 이제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뭐 라닉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땐 두 가지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달린 기업, 길게 달린 기업이긴 하지만 현재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매년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투자 관점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트렉스 같은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죠. 바로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잠깐 언급 드렸던 것처럼 현대와 기아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트렉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고 주도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약하게 움직이다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와 현대오토에버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방어주와 밸류업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변동성 큰 시장의 대피처로 방어주로 수급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DB금융투자가 지금도 여전히 23%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이 방어주 쪽으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 유효할까요? 네,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 사실 경기 침체라던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어쨌든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소비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 방어주로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통신입니다. 통신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유통이라던가 이런 쪽들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경기 방어 성향을 띠고 있는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상승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시장의 하락 흐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조금 더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지주사를 또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님, 지주사 쪽도 봐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지주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잘 살펴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었던 방어주도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도 있는데 지주사 쪽에서는 저는 일단 LG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주가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제 화면이 좀 보인다라고 하면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꺾이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LG 같은 지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점대를 잘 다지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좀 더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일단 지주사 쪽에서는 최근에 사업적인 기업 가치 제고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LG를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CJ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회사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올리브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전 지주사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지금 방어주와 지주사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중에서 이제 LG를 말씀을 드린 셈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살짝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통신 쪽은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오늘 삼성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증권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PF에 좀 자유롭다, 이러한 점들, 그리고 배당이 높다라는 점들, 그래서 지금 상장사 주가가 오르면은 어쨌든 그 주식과 기업도 좋아지지만 그 주식을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수수료 발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밸류업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 배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5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은 오늘 삼성증권 방어주 성격으로 가지고 나오셨고요. 우리 이재규 대표님도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그러면 이런 방어주 성격인 종목일까요? 네, 일단 방어주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어가는데 연간 매출액이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가 가치주의 측면으로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계속 빠졌어요. 2015년도에 주가 고점이 7만 원대인데 현재 2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잠시 통신주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3분기, 4분기 때 실적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우상향, 그러니까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방어주 쪽에서는 유통 쪽에 GS 리테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GS 리테일은 한 3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목표가 짧게 말씀해 주실게요. 현재 2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단기 목표가는 2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띤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재규 대표는 GS 리테일 목표가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삼성증권을 목표가 55,000원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두 종목 모두 다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또 연속성 있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푹 쉬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